했는데 이 국정 지지율 반등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권순정 선생님께서 그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그동안 4주 동안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왜 욕을 드셨습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히나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네. 그런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1, 2주도 아니고 4주 연속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그 빠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 3%포인트면은, 아주 정말로 크게 오른 건 아니고 상당폭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4주 연속 빠진 것은 가장 큰 북핵, 그리고 15일 날 있었던 연달아 터졌죠. 미사일 이런 부분들이 네. 안보 정국의 가장 큰 이유였고 이 기간 동안에 박성진 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 이런 부분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까지도 일부 이탈하게 만든 요인이었는데 가장 크게는 안보 문제, 그 일부 인사 논란으로 인해서 4주 연속 빠졌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홍준표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그래서 북핵이 딱 터지고 나니까 뭐 전술핵 그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아예 우리가 자체 개발하자라는 사실 이런 부분에 NPT를 탈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논쟁을 너무 많이 근데 했어요. 예. 북핵이 딱 터지면서 네. 그 위기감이 고조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민심이 그때 상황에서 감성이 요구하는 대안을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폭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압박, 지금 말씀이 그래서 정확한 지적을 조금 또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4주 기간 동안에 흐르는 동안에 조금 많이 흘렀잖아요. 네. 감성이 활성화되었다가 조금 이성이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그 전환이 되었고 그 결절점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결절점이었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전술핵 배치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선을 그었던 부분들이 결절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맥락은 비슷하고요. 북핵이 터지면서 이게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뭐 한다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효과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만들이 있었는데 쭉 지켜보니까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게 하는 모양새 자체가 막 이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막말 대행진. 네, 막말로 가고 이거 통제가 불가능하겠구나. 이건 이제 국민들이 안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놔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게 좀 판단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쭉 들으면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구나. 네. 그래도 좀 지켜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어떤 저는 제가 볼 때는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김정은, 트럼프 저 사이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좀 단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서가 형성된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야정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어쨌든 그게 어제 성사는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개최될 상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협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네. 정부가 대통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높게 산 것.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B에 적폐가 막 드러나다 보니까 아니 오늘 입장을 밝히셨어요. 밝혔습니까? 예, 밝혔습니다. 난 적폐 아니다? 아니면 뭡니까?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이제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총론을 밝히시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정치보복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박근혜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네. 돋보이는 현상,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MB까지 그게 쏙쏙 드러나면서 과거에 정치 공작, 그다음에 좌파 척결, 막 이러면서 문화계, 언론계 뭐 다.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뭐 그다음에 요즘에 단체장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기저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하락을 하다가 한 번 반등하기 쉽지 않은데 반등을 했어요. 네.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지냐가 중요한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추석 연휴가 그렇습니다.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MB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나름대로는 전략을 세운 엄청나게 게 계산해서 나왔을 전략을 텐데. 세운 건 뭐냐면 예. 추석 밥상에 예. 이 지금 적폐청산의 이 드라이브를 네.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시키려는 생각 속에 던졌겠죠. 분명히. 그러나 네. 예. 제가 볼 때는 MB에 대한 선호도나 이 신뢰도 자체가 바닥이거든요, 지금. 바닥.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 지지도 네. 조사해 보면 MB가 거의 바닥입니다. 사실은. MB는 바닥이다. MB는 바닥이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에 대한, MB에 네. 대한 말의 신뢰성, 진정성을 느끼겠느냐. 저는 변명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석 밥상이 지금 오를 게 북핵 네. 문제, 북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를 별로 거론하지 않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안 갔어요, 어제도. 예. 예. 근데 별로 거론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석 밥상에서 네. 홍준표 이야기를 꺼내기가 약간 머쓱할 거예요.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을 거고. 네. 안철수 대표는 좀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네. 근데 거기에 MB가 하나 소재가 또 올라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밥상에. 예. 과연 그게 MB가 원하는 쪽으로 네. 이게 작동할 것 같느냐. 예. 저는 좀 아니다,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권순정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네. 아 재밌는데 끊기가 상당히 예, 저는 뭐냐면 네. 그 자유한국당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이탈시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네. 그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막말 네. 이 부분들이 정진석 의원의 막말. 예.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이제 네.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이건 좀 과하다. 너무하다. 너무하다 이거는 예.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MB 정부에서 어떤 블랙리스트라든지 어떤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나 던진 것이 막말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컸어요. 실질적으로 MB 진영, 네. 정진석 의원, 그리고 네. 이제 후순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적폐청산에서 이른바 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려고 추석 앞에 네. 의제를 던졌지만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사자방에 대해서 네. 국민적인 네. 반감이 굉장히 네,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네. 저희가 노인 문제부터 해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룬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봤더니 일간 집계로 70%가 넘는 네, 문재인 70.2%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네.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활성화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홍준표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그래서 북핵이 딱 터지고 나니까 뭐 전술핵 그 재배치라든지 아니 그게 안 되면 아예 우리가 자체 개발하자라는 사실 이런 부분에 NPT를 탈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논쟁을 너무 많이 근데 했어요. 예. 북핵이 딱 터지면서 네. 그 위기감이 고조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민심이 그때 상황에서 감성이 요구하는 대안을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폭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압박, 예. 지금 말씀이 그래서 정확한 지적을 예, 하신 조금 겁니다. 더 네.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4주 기간 동안에 흐르는 동안에 조금 많이 흘렀잖아요. 네. 감성이 활성화되었다가 조금 이성이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그 전환이 되었고 그 결절점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결절점이었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전술핵 배치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선을 그었던 부분들이 결절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맥락은 비슷하고요. 북핵이 터지면서 이게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뭐 한다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효과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만들이 있었는데 쭉 지켜보니까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게 하는 모양새 자체가 막 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막말 대행진. 네, 막말로 가고 이거 통제가 불가능하겠구나. 이건 이제 국민들이 안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놔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게 좀 판단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쭉 들으면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구나. 네. 그래도 좀 지켜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어떤 저는 제가 볼 때는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김정은 트럼프 저 사이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좀 단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정서가 예. 형성된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야정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어쨌든 그게 어제 성사는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개최될 상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협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네. 정부가 대통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높게 산 것.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B에 적폐가 막 드러나다 보니까 아니, 오늘 입장을 밝히셨어요. 밝혔습니까? 예, 밝혔습니다. 난 적폐 아니다? 아니 뭡니까?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이제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총론을 밝히시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정치보복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박근혜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네. 돋보이는 현상,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MB까지 그게 쏙쏙 드러나면서 과거에 정치 공작, 그다음에 좌파 척결, 막 이러면서 문화계, 언론계 뭐 다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뭐 그다음에 요즘에 단체장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기저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하락을 하다가 한 번 반등하기 쉽지 않은데 반등을 했어요. 네.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지냐가 중요한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추석 연휴가 그렇습니다.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MB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나름대로는 전략을 세운 엄청나게 게 계산해서 나왔을 전략을 텐데. 세운 건 뭐냐면 예. 추석 밥상에 예. 이 지금 적폐청산의 이 드라이브를 네.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시키려는 생각 속에 던졌겠죠. 분명히. 그러나 네. 예. 제가 볼 때는 MB에 대한 선호도나 이 신뢰도 자체가 바닥이거든요, 지금. 바닥.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 지지도 네. 조사해 보면 MB가 거의 바닥입니다. 사실은. MB는 바닥이다. MB는 바닥이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에 대한 MB에 네. 대한 말의 신뢰성, 진정성을 느끼겠느냐. 저는 변명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석 밥상이 지금 오를 게 북핵 네. 문제, 북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를 별로 거론하지 않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안 갔어요, 어제도. 예. 예. 근데 별로 거론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석 밥상에서 네. 홍준표 이야기를 꺼내기가 약간 머쓱할 거예요.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을 거고. 네. 안철수 대표는 좀 했는데 요 국정 지지율 반등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예. 권순정 선생님께서 그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그동안 4주 동안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왜 욕을 드셨습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히나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네. 그런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1, 2주도 아니고 4주 연속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그 빠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 3%포인트면은 아주 정말로 크게 오른 건 아니고 상당폭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4주 연속 빠진 것은 가장 큰 북핵, 그리고 15일 날 있었던 연달아 터졌죠. 미사일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안보 정국이 가장 큰 이유였고 이 기간 동안에 박성진 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 이런 부분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까지도 일부 이탈하게 만든 요인이었는데 가장 크게는 안보 문제, 그 일부 인사 논란으로 인해서 4주 연속 빠졌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엄청